안녕하세요. 주식당겼입니다. 오늘은 8강 2분의 1 캔들 법칙 그리고 장땡 캔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해 볼 건데요. 이게 캔들에 대한 거의 마지막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3, 4, 5, 6, 7강 좀 어려웠죠. 그 부분보다는 굉장히 좀 쉬운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주식을 처음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서적이나 음, 책들을 보면은요, 뭐 샛별형이다, 예, 샛별형이다, 뭐 까마귀형이다, 상승 장악형이다, 하락 장악형이다, 뭐 사다리형이다, 뭐 말도 안 되는 족보 같은 그런 캔들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실전에서 거의 뭐 써먹지도 못하고요, 맞지도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캔들 하나로만 시장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 뒤로 가면서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거래량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뉴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종목의 움직임이나 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족보를 맞지도 않는 거 달달달 외울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다가 어느 한 일정한 법칙이 조금 나타내서 저만의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놨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요 정도 앞에서 했던 우리가 공부했던 캔들 그리고 분봉상의 중요한 캔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보죠. 중요한 캔들 요 5가지랑 지금 공부할 두 가지 요 7가지만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캔들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 다시 복습을 하면 이렇게 아래 꼬리 있는 캔들들이 중요했다. 위에 꼬리 있는 캔들들이 중요했다. 얘는 위아래 꼬리가 다 있네. 이렇게 꼬리 있는 캔들들이 굉장히 중요했다. 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에 사진 찍어서 그냥 아래 꼬리 있는 거, 위에 꼬리 있는 거 이렇게 저장해서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2분의 1 법칙이라고 가르쳐 드릴게요. 이 앞에 흰색 캔들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캔들 뒤에 양봉이 뜨던 어떠한 캔들, 양봉이랑 음봉 캔들 뒤에 음봉이 뜨던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앞에 캔들이 이 뒤에 캔들이 앞에 캔들을 반 이상 감싸는 캔들 이게 중요해요. 다음날 강한 추세 전환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좀 보시면요. 볼게요. 앞에 음봉이 나왔습니다. 이 음봉의 가운데 값이 여기죠. 이 가운데 값이 뒤에 캔들이 종가가 어떻게 돼요? 이 가운데 값 위에서 끝났죠. 그리고 얘 몸통이 지금 가운데 값을 다 먹어버렸죠. 그러면은 다음날도 강한 상승의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캔들 법칙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앞에 강한 음봉이 떴어요. 가운데 값이죠. 종가가 어떻게 돼요? 얘보다 위에 있죠. 가운데 값보다. 그럼 다음날도 올라올 확률이 꽤나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또 세 번째 얘 볼게요. 강한 음봉이 나왔습니다. 가운데 값 위에 종가가 위에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날 또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마지막으로 이 강한 음봉 가운데 값 위에 위에보다 이 종가가 위에서 끝났죠. 훨씬 위에서 끝났죠. 그러니까 얘도 다음날에 높은 확률로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가운데 값 밑에서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그럼 다음날 음봉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종가가 이 가운데 값 밑에 있네. 그럼 다음날도 음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값, 장대 양봉의 가운데 값보다 종가가 밑에 있죠. 그럼 다음날 어떻게 돼요? 밑에 떨어져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얘도 똑같죠. 장대 양봉 후에 종가가 가운데 값을 보다 굉장히 멀어졌죠. 종가가.
그러면은 다음날도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땡 캔들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우리가 섰다나 고스톱 다 쳐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화투라고 딱 생각하시면은 여기 광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패를 섰다 할 때 패를 이렇게 딱 까볼 때 이렇게 쪼져. 이렇게 쫙 쪼져. 이렇게 안 보이게 쫙 쪼져. 여기 38 광땡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장땡 캔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점에서 두 개의 연속된 캔들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캔들은 저점에서 대형주 저점에서 굉장히 강한 신호인데요. 저점의 신호인데요. 강한 이런 장대 양봉 캔들이 이렇게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왔다. 특히 이렇게 개파락 후에 다시 이렇게 밀어올리는 캔들이 두 개가 같이 나왔다. 강한 에너지, 상승을 위한 강한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특히 대형주 저점에서 많이 추세 돌릴 때 나타나는 캔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강한 양봉의 캔들이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패를 쪼듯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저점에서 추세 상승을 돌리기 위한 강한 신호다라고 보시면 돼요. 캔들을 지금 3강, 4강, 5강, 6강, 7강 이렇게 8강까지 쭉 해왔는데요. 별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캔들은 많지가 않아요. 앞에 중요했던 이 5가지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지금 공부했던 2분의 1 법칙 이 캔들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땡 캔들 이렇게 해가지고 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만 공부하시고요. 요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선 뒤에 거래량 캔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량, 이평선, 여러가지 시장의 재료 그런 것도 같이 조합을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요 하나의 비법만 가지고 요걸로 떼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해야 되고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를 배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으면은 일단 주식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개념을 잘 소화하고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든지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요. 모든 차트쟁이들은 캔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하니까요. 일단 앞에 캔들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고요. 이 캔들을 좀 더 정확하게 높여주기 위해서 확률을 이제 거래량이랑 이동평균선이란 걸 배울 거예요. 그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다음 시간부터 이 거래량을 추가를 해서 캔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거래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할 거니까요. 앞에 그 거래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에 캔들을 잘 이해하고 넘어와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시는 동안에 주말 동안에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뒤에 좀 더 유익한 내용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